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오늘 아쉬운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의 첫 대국이 펼쳐졌는데요. 아쉽게도 이세돌 구단의 불개패로 끝이 났습니다. 예, 정말 아쉬워요. 이 불개패라는 거는 그러니까 스스로 패배를 시인했다는 건데 경기 시간이 한 32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많이 좀 놀랐습니다. 네,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아직은 사람의 이 직관력이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패함으로써 앞으로 결과는 예측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네, 뭐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 이렇게나 발달을 했구나 싶기도 하지만 솔직한 마음은 좀 이세돌 구단이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네, 저도 정말 아쉬웠고 이세돌 구단이 꼭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앞으로 15일까지 4번의 대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 생방송 뷰에서는 여러분의 가족 사진을 받는 날입니다. 예, 네, 많이들 보내주세요. 네, 가족 사진 뭐 있는 것들 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은 50원, 장문과 사진 포함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농가 레스토랑 식사권, 제과 선물 세트, 피자 상품권, 가족 사진 촬영권, 그리고 커피 교환권까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첫 소식은요. 창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 대형 할인마트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죠. 네네. 또 이 소규모 할인마트들이 경쟁을 하면서 우리의 전통시장이 설 자리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창원 진해의 안골 시장에서는요, 이 푸근한 입담과 또 정으로 이 일반 마트에서 볼 수 없는 그 시장만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창원의 5일장 안골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우와, 진해 바다다. 아파트 조망 끝내주겠네. 이보다 더 끝내주는 데가 바로 저다. 시장이 파릇파릇 싱그럽다. 잡아라, 잡아라. 오늘 다 먹어야지, 우리도. 한잔 했어. 물 너무 작다, 그거는. 요가 바로 진해의 뉴욕이가. 커피 맛 달달하네. 시장은 지금 풀갈이 중. 봄 내음 한달아이 하에서 할미들이 손수 밭에서 해갖고 요도 나물 저도 나물이다. 고마 봄나물 전성시대네. 땡이도 팔고, 시금치도 팔고, 빵초도 팔고. 팥도 팔고 질금도 팔고 새댁이 사가. 봄동도 맛있고 겨울도 맛있고 다 맛있지. 어떤 게 해먹기는 좋아요. 나 먹기 좋다. 내가 뭐 요리 연구가도 아니고 뭐 안나. 상남댁 어머니 국방색 개구리 토시 아들내미 끼지요. 싱싱생생 안골시장 안으로 더 들어와. 그 약재가 한 10가지 정도 들어가는데요. 뭐 보이야 먹지 그래가 먹고. 한 2시간 반 정도 삶아가지고 좀 식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쁘게 모양 내서 만드는 거죠. 포장. 먹거리 같은 거는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채소 같은 거는 산지에서 직접 뭐 경매 볼 거는 또 경매 보고 직접 가져와가지고 싱싱하게 그때 다 팔고 갑니다. 많이 애용해 주세요. 안골시장. 매달 4일 9일은 안골동 잔칫날. 그런데 아파트 가운데장 저 빨간 것 좀 보소. 알록달록 질주마이 옳거니 카드 섹션 하듯기 사각 파라솔이 각 잡았다. 좋게 말할 때 따라오이소. 안 그럼 우리가 따라갈 깁니다. 자, 쌀떡국도 있습니다. 100% 쌀떡국 사가세요. 자, 떡 아무거나 3개 5,000원 골라보세요. 내는 꿀떡이 좋은데.
우리 할아버지, 우리 엄마, 네, 3대씩 하고요. 아버지 별명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호박도. 토스타라니까, 별명이. 모든 장군감이라니까, 모든 게 크게 한다니까. 튀김이 48종이라고요? 오징어 튀김, 고추 튀김, 김말이 튀김, 고구마 튀김, 깻잎 튀김. 해봤자 5개인데. 800이 너무 잘 비벼가지고. 뭘 잘 비비다고요? 학교 다닐 때 48페이지에 한 개. 48페이지면 오수록. 홍굴찬 안골 구경. 끝날라면 아직 멀었다. 자, 딸기 세일합니다. 이모 오렌지 맛보고 갈게요. 10개 5,000원. 이제 5만짜리 줘봐 안 내려. 이제 5만짜리 줘봐 안 내려. 처음에 5만짜리 줘보면 요즘을 봐. 돈이 내는 게 5만짜리다. 생들깨를 보면은 색깔이 색상이 그래요. 믿을 수가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직접 일을 하니까 이 참기름이 너무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하면은 소비자들이 믿고 잘 사간다 이 말입니다. 이빨 채하고 줘. 이빨 채하고 줘. 이제 알아. 그럼 얼마인데요? 굵은 씨기름, 마수가 좋다. 석유권은 한 20년 전에 만드는 거예요. 꽃인내 장렬의 비결이다. 영재씨 홍두깨는 하루 종일 돌고 돈다. 아따 어지러라. 원래는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요. 대량으로 만들어내려면 3개가 다 필요해요. 쌍밀대 신공에 반죽호가 납작해졌다. 사장님 요구한 사이즈 내가 다 해줄 수 있어요. 어차피 뭐 밥 먹고 이거 한 10년 넘겠는데 그 정도 못 만들면 안 되죠. 그냥 가져다가 파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볶아서 팔고 있기 때문에 매출 상승에도 한 50% 이상 매출이 뜨는 것 같아요. 착착착착. 손이 많이 갈수록 매출은 착착착착. 따박따박. 왔다 많이 쌓였네. 손님들이 물건을 집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잘 가지시는데요. 네. 우리 영원 시장에 여기 시장에 명가수. 없어 이게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작업하는데 좀 많이 힘들거든. 이거는 명태머리 구수하고 맛있어요. 3,000원 더 드리면 된다고. 내가 머리 서비스 하나 드릴게 이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철없던 불장난 사랑한다 했니 영원하자 했니 끝까지 것 잊으면 되지 정에 약한 남자. 이거는 정에 약한 남자 같은데. 너나 잠깐만. 정에 약한 남자가 말이야. 일을 안 하고만. 미안하다. 손님 봐도 생각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마워 언니. 흐르는 시냇물 따라서 와, 정말 시장 상인분들의 개성이 정말 다양합니다. 네. 특히나 이 양골장의 상인분들은 정말 입담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뭐 48페이지를 뭐 잘 비빈다라고 해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이 동양 카드놀이 이 그림을 잘 맞춘다는 그런 말이었네요. 새롭게 또 알았습니다. 네, 정과 웃음이 살아있는 전통시장 이제 점점 날이 풀릴 테니까요. 장 보실 때는 전통시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뷰에서 그동안 수많은 맛집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맛집은 이 맛도 맛이지만 이야기도 있고 또 정성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엄마와 딸이 함께 운영하는 곳인데요. 3대째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시원한 볶국과 함께 또 이 국물에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시원하고 깊은 국물 맛으로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볶국 맛집. 이곳엔 국물만큼이나 진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엄마가 딸에게, 그리고 그 딸이 자라 엄마가 되어 다시 딸에게. 3대에 걸친 국물 이야기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일단 도착을 했는데 아니 어머님들이 진짜 많네요. 여쭤봐야겠어. 어머니 모전여전 어디? 저쪽에요? 이 가게에 모전여전이 있대요. 아, 예. 우리 친정엄마 시작 해가지고. 네. 또 우리 딸. 친정엄마의 어머니의 또 딸. 딸의 네. 어머니가 모전여전? 그렇지. 모전여전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은 모전여전의 주인공 볶국집 사장님을 만났는데요. 모전여전이니까 옆에 따님이 딱 붙어있을 줄 알았는데 사장님만 요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어머니 혼자 일하시네요? 아직까지는 가르쳐줄 때가 안 됐어요. 좀 더 배워야 돼요. 가르쳐 줄 때가 안 됐다고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도 욕심 버리고 진정으로 배울 때 그때 가르쳐줘야 돼. 식당에서 가장 바쁘다는 점심시간입니다. 국물 비법을 전수받기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딸이지만 그녀의 활약이 빛을 발하는 시간인데요. 주방엔 아직 못 들어가지만 서빙하랴, 계산하랴, 홀에서 하루 종일 동분서주입니다. 엄마는 주방에 있는데 왜 딸은 이렇게 바빠요? 제가 일을 다 하거든요. 무슨 일을 다 해요? 계산, 총정리, 또. 사무적인 모든 일. 아니 아직 저도 마음의 준비가 좀 덜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조금 더 배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별로 섭섭하진 않아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밑에서 일을 배운 지 3년 정도 되었다는 딸. 호텔리어라는 직업이 있었지만 어머니를 도우며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외할머니 때부터 이어온 가업이 끊기는 게 아깝잖아요. 이제 어머니 때부터 끊기면 아까우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보시면 이제 일하는 부분이 많이 힘에 이제 붙여서 그래 보여서 이제 내가 이걸 해서 가업을 이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죠. 그렇게 40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볶국 맛을 찾아 많은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포실포실한 보거살에 시원한 국물 한 입이면 그 어떤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은데요. 맛이 좋아가지고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지금 속에서 열불이 나네요.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맛이 깔끔해요. 깔끔하고 한번 숟가락 뜨니까 놓지를 못하겠네요. 분주했던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글쎄 사장님의 손은 쉴 줄을 모릅니다. 바로 저녁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1년에 단 4일 설날과 추석에만 쉰다는 사장님은 이런 바쁜 일상이 익숙한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위대한 유산은 바로 손맛과 부지런함이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조금 성질이 이래 급하다가 할까요? 그래서 못하면은 아예만 제껴두고 가르쳐 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차근차근 옆에서 보면서 익히면서 그렇게 되었어요. 어머니 왜 우세요? 자,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는 눈물이에요, 눈물. 40년 전 낯선 울산에서 식당을 시작한 어머니. 그 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물려준 거를 못하고 접었으면 그것도 볼 면목도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나마 딸한테 물려줄 수 있게끔 이래 운영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엄마가 보면 위로가 안 될까 그런 마음도 들어요. 모녀의 정성과 눈물이 담긴 볶국. 한번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 집이 맨날 중부 경찰서 있을 때 바로 옆집에 기아집에 좀 이렇게 커서 할머니가 하셨거든요. 변함없이 항상 그 맛을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님이 아마 제대로 배우신 것 같고 또 여기 종업원들도 굉장히 신속하게 친절하고 하니까 다른 데 갈 이유가 없죠. 딸에게도 아직 알려주지 않은 비법으로 맛있게 만들어지고 있는 볶국. 지금 넣고 있는 이 양념이 국물의 맛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맛집에 왔으니 맛을 봐야겠죠. 사장님, 여기 보고 한 상이요. 드디어 다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복수유. 수유. 예, 이거는 복튀김. 튀김.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부드럽네요. 포장에 살짝 찍어서 이렇게 딱 얹어서 겨울철에 얼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한순간에 녹는 것 같아요. 이 한 그릇이 그냥 볶국이 아닌 거예요. 이 안에는 이야기도 숨겨져 있고 30년의 내공도 들어있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고 하시는데 이 맛을 계속 변치 않고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고 또 제가 어머니한테 배웠듯이 제 딸도 열심히 배워서 변함없고 한결같은 이 맛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런 음식점을 만들고 싶습니다. 엄마 나 10년은 더 기다릴 테니까 같이 열심히 해보자. 화이팅! 무섭고 매정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내 진심이 아니고 네가 나중에 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그리고 사랑한다. 사장님께서 어머니 얘기를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는데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네, 역시 어머니는 좀 짠한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이렇게 지금 이대 사장님이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항상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데 주방 안에 요리하러 들어가기만 하면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신대요. 네. 허리는 얼마나 아프셨을지 또 그 비법을 만들어내느라 얼마나 고민하고 고생을 하셨을지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일대 사장님이 만들어둔 맛을 정말 똑같이 한결같이 유지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래서 더 이 맛을 지켜가려고 딸을 더 엄격하게 가르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따님이 지금은 비록 서빙만 하고 있지만 그 이대 어머님이 그러했듯이 어머니 마음을 잘 헤아려서 조금만 기다리면 또 그 명성을 잘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까지 좀 쌀쌀한데요. 그래도 한낮에는 왠지 모르게 봄 기운도 느껴지고 덩달아서 조금 나른해지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렇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사무실에만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그 피곤함이 좀 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식사를 한 이후에 그 잠깐 동안에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잠깐의 짬을 활용해서 뭔가를 더 알찬 걸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잠깐의 시간 투자로 일상에 활력을 넣어주는 활동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함께 보시죠. 평소 몸이 찌뿌드하다고 느낀 두 남자. 한의원을 찾았는데요. 좀 심각하신데요? 급기야 머리에 침을 맞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옆에 있었잖아요. 저는 이걸 보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없어요. 저는 평소에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 그 충수만 스트레스를 푸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형도
찍어야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예, 그냥 너를 보니까 스트레스가 날아가네요. 하루하루 숨가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정작 자신의 몸과 마음은 돌보지 못하고 살아가기 쉬운데요. 건강한 몸과 정신에 여유는 비처럼 스며드는 법.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건강을 챙기는 특별한 여행 떠나볼까요? 여기 오면 이 눈을 통해서 또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한번 가서 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이정표 리포터가 후배와 함께 찾아간 곳은 눈으로 건강을 확인하는 곳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일로 들어와. 선생님,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홍채 분석, 이제 수기 치유, 아로마 조격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정표 리포터부터 홍채 분석에 들어갑니다. 접사 렌즈로 홍채를 촬영한 뒤 면밀한 분석에 들어가는데요. 사람의 홍채는 뇌의 전두엽과 연결돼 있어 그 사람의 체질과 현재 상태를 바로 알려줍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제 사진이에요? 말도 안 돼. 아니 저의 사실 눈은요 초롱초롱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저의 눈을 보면 빠져든다고 하는데 제 눈을 보니까 정말 막막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던가요? 우리 몸의 신경, 혈관, 근육 등의 정보가 담겨있는 눈. 간단히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을 것 같네요. 두 명 중에 누가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이거는 선생님이 좀 더. 제가 더 받나요? 이 스트레스의 근원은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스트레스 근원은 충수예요. 충수. 없어져. 건강 상태를 점검했으니 이제 치료를 해야죠. 멋지다. 평소 소화기관이 좋지 않은 이정표 리포터를 위한 맞춤 처방에 들어갑니다. 선생님, 아픈데요. 이게 제 몸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아무래도 이 수기 치유 효과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 면에서 가장 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게 맥학이라고 해서 맥을 통해서 통증을 해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에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되죠. 이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즐기는 조격 시간.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기관이랄 수 있는데요.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고 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피로도 풀리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사실 알고 계시는지요? 자, 우리가 이제 몸을 좀 풀었잖아. 그렇죠. 이제는 머리를 좀 써야 돼. 머리를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 단계가 4단계가 있대. 오늘 가장 어려운 단계로 준비를 했거든. 우리 가기 전에 우리가 좀 뇌를 활성화시켜야 돼서 구구단을 외자 한번 해보자고. 좋습니다.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88, 64 들어가자고. 오늘 너를 못 믿겠는데? 자, 여기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의 그 머리를 한번 실험해 볼 수가 있는 곳이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얼굴 많이 부으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화장을 또 안 하고 나왔네요. 예. 죄송합니다. 선생님, 여기 오면 네. 우리 그 지금까지 멈춰 있던 뇌를 한번 움직일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정확히 어떤 곳이에요? 요즘에는 그 핸드폰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정보통으로 되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곳은 그런 것을 다 놓고 오로지 몸으로만 어떤 한 공간을 들어가서 오로지 뇌로만 생각으로 단서들을 찾아내고 추리해서 나오는 그런 방탈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뇌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자물쇠의 열쇠를 찾는 게 관건. 오로지 자신의 두뇌를 이용해 찾아야 합니다. 제한 시간 1시간. 충수야, 너는 여기를 한번 뒤져봐. 나는 여기를 한번 볼게. 힌트가 될 만한 단서들을 모은 뒤 추리해서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 방을
다음 방으로 미션을. 오케이. 이야. 아니 근데 기쁘지가 않아. 그 전방은 그냥 뭐 단순했죠. 단순했네. 산 넘어 산이네요. 이 밀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열쇠. 두 사람은 그것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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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살려주세요. 왠지 탈출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머리를 써서 좀 피곤하긴 하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긴장감과 스릴 덕분에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우와. 저희가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걸 책임지고 어디로 가야 되니? 집으로 가야겠네요. 집으로 가자. 가겠습니다. 삐여 삐여. 이대로 집에 가면 섭섭하죠. 아니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더니. 형, 우리가 저걸 해야 돼? 야 나는 못할 것 같아. 호흡을 조절하여 몸의 근육을 풀어주는 요가를 배워볼 차례. 저희가 이 직장인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네. 어디죠? 바로 오늘 요가로 왔습니다. 야 지내지 마. 조용하던 요가 연습장이 떠들썩합니다. 그동안 단단하게 뭉쳐있던 근육들도 덩달아 아우성이네요. 선생님 오늘 저 여기 와서 스트레스 풀러 왔는데 지금 동작 하나하나에 제 몸, 이 몸뚱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는, 알지 못하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어떤 경우는 누워서 쉬는 것 같은데 쉬지를 못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에서 잠재의식 상태에서도 늘 긴장과 스트레스는 계속 있었다는 거죠. 여자들의 전유물이란 여겨졌던 요가. 요즘은 중년 남성들에게 더 인기입니다. 퇴근 후 술자리 대신 요가로 건강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잘해야 돼. 진짜 잘해야 돼. 자, 하나 더. 종종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긴장을 풀고 하루에 이제 중간 점검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가를 하고 나서 집중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좀 삶의 활력소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일상 탈출. 꼭 어디로 멀리 떠나야만 하는 건 아니겠죠. 건강도 챙기고 삶의 활력도 되찾아주는 재미있고 유쾌한 시간들. 오늘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두 분의 이 스트레스가 말끔하게 날아갔을 것 같은데 저는 특히 그 방 탈출 카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곳에 가면 뭔가 다른 곳에 와 있는 느낌이 들 것 같고 누구나 이렇게 명탐정이 막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얼핏 봐도 어려워 보이던데 지웅 씨가 탈출할 수 있을까요? 지웅 씨 그러니까. 조금 걱정되는데. 스트레스를 오히려 더 받을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홍채 분석이요. 너무 해보고 싶어요. 그게 눈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신기하고 네. 제 눈을 보면은 또 얼마나 좀 더러울지 좀 걱정도 되고요. 예.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들은 뭐 어렵지 않게 아주 잠깐의 짬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저나 지웅 씨도 그렇고요.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꼭 이 나른한 봄에 활력을 찾아줄 여유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뷰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은 6시 37분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수요일은 가족사진 받는 날입니다. 네. 가족사진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5378님. 오늘이 시어머님 생신이에요. 19개월 아들에게 할머니 발음을 열심히 알려주면서 시댁에 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귀엽게 할머니 하면서 잘 따라한다고. 예,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예. 아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할머니. 이게 아이가 외국아인가 봐요. 네. 19개월 아이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발음일 수 있거든요. 어려울 것 같아요. 엄마, 아빠를 네. 넘어서 할머니 잘 배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8417님.
금강하고 뚝 철새 조망대에서 이쁜 새 모자 쓰고 한 컷 찍었습니다. 라고. 아, 여기 철새 조망대 가면은 그 새 모자를 살 수가 있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오. 예쁘네요. 그러니까 아기한테도 이렇게 같이 씌우고 사진을 남기셨는데 저도 한번 이 새 모자 사러 가야겠습니다. 네. 예. 사주세요, 지금 씨. 아, 예. 자, 0911님, 안녕하세요. 젊은 부부, 연상 연하 부부, 지효 서하입니다. 지금 23개월 둘째가 독감으로 입원 중이에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지금 사진 속에 있는 게 아마 둘째인 것 같은데. 네, 머리 좀 보세요. 이거를 야자수 머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산다라박이 길게. 맞아요. 산다라박 씨가 네. 했던 그 머리인데 또 아이가 하니까 또 귀엽네요. 굉장히 트렌디한 아이입니다. 뭔가 텔레토비 같기도 하고. 예. 자, 그리고 7912님. 저희 가족입니다. 지난 여름 경기전 돌담길에서 찍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더 행복할 거예요. 라고 뭔가 다짐 같기도 한 말을 네. 행복할 거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참 단란해 보이죠? 네. 아유, 좋습니다. 그리고 0596님. 뱃속의 아기와 함께 셀프로 집에서 찍은 우리 집 첫 번째 가족 사진입니다. 라고 사진 보내주셨어요. 네,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태로 지금 사진 찍으셨으니까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서 사진을 보여주면 굉장히 또 신기해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또 가족 사진을 찍을 수가 있네요. 뱃속에 아기까지 함께. 네, 예. 신기합니다. 네. 네, 축하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뭐 언제, 어디에서 찍은 사진도 좋아요. 가족들과 찍은 사진이라면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뭐 사진에 담긴 사연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과 사진 포함 문자는 100원이 듭니다. 네. 요즘에 세상 참 무섭다 이런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밤에 나가 있으면 왠지 좀 불안한 마음도 들고요. 네네. 걱정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을 조금 덜어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밤길에 혼자 다니다 보면은 남자들도 굉장히 무섭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묵묵하게 봉사 정신으로 이 마을의 안전을 지키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다른 방범대보다도 더 특별한 이 특별 방범대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불철주야 앉으나 서나 시민의 곁을 지키는 이들. 대구 달서구에는 시민의 안전 귀가를 책임지는 특별한 방범대가 있다는데 그분들 알고 있는데 정말 친절한 분들이세요. 전 본 적 있어요. 이 외국 분들이 방범 활동 하시는 분들 맞죠? 이분들 어디로 가면 볼 수 있나요? 이분은 저쪽으로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부터 거리 청결과 청소년 생활지도까지 따뜻한 봉사 정신을 가진 그들의 특별한 방범 활동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특별한 방범 대원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온 곳. 그런데 이곳은 낯선 물건들이 가득 진열된 마트? 기사 속 주인공은 어디 계실까? 응?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특별한 방범 활동 하신다는데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봉사 정신으로 똘똘 뭉친 죽전동 지킴이 하니프. 15년째 한국 생활을 하고 있는 하니프는 파키스탄 식료품 마트를 운영하며 생활하고 있다. 2002년 한국에 왔는데요. 지금 이 마트하고 그리고 원단 수출 일합니다. 가족 생계유지의 터전이자 외국인 근로자들의 쉼터이기도 한 하니프 씨의 일터. 이곳에 모인 이들 사이에서도 하니프 씨의 봉사 활동은 늘 화제거리다. 예, 하니프 우리 친구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밤에도 계속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하고 하니프가 좋은 사람입니다. 거리에 어둠이 내려앉은 시각. 가게를 정리하는 하니프 씨 바쁜 걸음을 옮기는데 지금 오늘 빵빵 날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 9시 빵빵으로 주소로 가야 돼. 하니프 씨가 방범대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09년.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낮에는 업무 때문에 봉사를 할 수 없어 방범 활동을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대장님. 네. 지내십니까? 잘 있었나? 네, 잘했습니다. 대장님 잘 지내십니까? 안녕하세요. 한이프 씨랑 잘 아시는 사이인가 봐요. 예, 저는 죽전동 대장이고 우리 한이퍼는 대원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속속 초소로 들어오는 대원들. 소속 대원들 중 한희프 씨 외에도 외국인 방범 대원들이 많다고. 제가 13년 정도 됐습니다. 방범 활동한 지는. 외국인 대원수는 6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자기 사업을 하면서 야간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대원까지 합치면 한 30명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방범 활동 시간이 가까워지자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대원들. 죽전자율방범대 화이팅! 자율방범대가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죽전지부대. 혹시 모를 긴급 상황에 대비해 활동 보고를 잊어선 안 된다. 달서구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저희 죽전동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왕래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구청에서 외국인들을 선별해서 각 동에 방범대를 발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2시간의 방범 활동을 이어갈 죽전 자율방범대. 오늘은 2개의 조로 나눠 활동을 할 계획이다. 공원이나 놀이터, 학교 주변, 또 주택가 어두운 골목길 같은데 그런 데를 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새롭게 방범대원 활동을 시작한 자와드 대원. 한희프 씨의 조카이기도 한 자와드는 열심히 봉사하는 한희프의 모습을 보고 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This social work for the here many girls and boys coming to park and school smoking cigarette and drinking and many people this just for only help to come to duty. My duty start to 9 o'clock end to 11 o'clock. 2 hours this my duty. 사실 외국인이 시간을 할애해 방범 활동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 이들의 봉사 활동이 더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었으니 알겠습니다. 이야기할게요. 뭐 아니 늦게 시간 있는데요. 그러면 집에 들어갑시다 우리. 여기 지금 많이 우문지역이라서 위험하니까 저희 선도 하는 형식으로 지금 일찍 들어가시라고 지금 저희가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일찍 좀 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봉사활동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고맙기도 하고 또 멀리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동네를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고마운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응원에 힘을 얻어 이어가는 방범 활동. 외국인 대원만의 청소년 선도 활동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 있는데 저 학생 많이 늦었는데 집이 가까우면은 저희가 집에까지 선도를 했으면 해서. 집 어디신데요? 바로 앞에. 집에 좀 늦게 가요? 친구 만나고 늦게 만나가지고 다음에 그러면 좀 빨리 집에 들어갑시다. 그러면 공부하고 오케이. 안녕하세요. 한국 분은 되게 많이 봤는데 막상 이제 외국 분은 이렇게 처음 보게 되었는데 되게 좀 낯설기도 하면서도 되게 힘드신데도 이렇게 오래 하시는 거 보면 되게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 되게 멋있으세요. 외국 사람 생각하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 좀 재밌어 생각하고 하이 헬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면은 재밌어 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빨리 집에 따라갈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나가요. 2시간의 방범 활동을 끝낸 대원들 보람된 마음으로 하는 봉사지만 힘든 기색이 역력하다. 저희가 선도를 하려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든 애로사항도 있지만은 외국인이 있어서 선도하기가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또 낯선 나라지만은 저희하고 문화도 많이 다르고 하지만 서로 이해할 수 있게 서로 존중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게 너무 대원들한테 감사하고 외국인들이 존경스럽고 저희 죽전 자율방범대 대원 여러분이 전부 다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서로를 독려하며 마무리하는 대원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살아 때문에 그리고 동네에서 우리 가게도 있고 그러면 거기 동네도 잘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계속. 당신의 밤은 우리의 낮보다 아름답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솔선수범,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죽전 자율 방범대. 오늘도 파이팅이다.
아, 진짜 7년째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한이프 씨. 아, 진짜 이분은 뭐 인상도 굉장히 좋으셔서 밤에 만나도 무섭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친근하게 한국말로 이렇게 말을 걸어주니까 더 편하고 귀갓길이 아주 안전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지웅 씨는 그 손잡고 걸어갈 때 예. 많은 감동 받으셨잖아요. 예, 인상적이었어요. 네. 예, 굉장히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15년을 사셨다는데 그중에 7년을 봉사활동을 하셨으니까 거의 반의 생활을 봉사활동을 하신 거예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일 끝나고 퇴근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맞아요. 누구나 이렇게 피곤한데 이 본인 일 외에 이렇게 다른 일을 봉사로 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마음을 내서 이렇게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따뜻하고 행복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으로 훈훈하고 따뜻한 소식이었습니다. 예. 네, 대신 감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담배값이 오른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네. 처음에 기세대로라면은 뭐 많은 분들이 금연에 성공하셨을 것 같은데 또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말부터 이 서서히 예년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예. 담배 끊기가 그만큼 어려운가 봐요. 네. 아, 매년 연초가 되면은 금연하겠다. 많은 분들이 가족들 앞에서 또 지인들 앞에서 목표로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지금 3월이니까 3개월 정도 흘렀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연 잘 성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매일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금연 운동 오늘 또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이 금연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원광대학교 병원 전북금연지원센터 오경재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일반적으로 이 금연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네. 그만큼 흡연이 우리 몸에 나쁘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나쁜 건지, 왜 나쁜 건지는 네. 사실 잘 모르거든요. 다시 예. 한번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설명을 위해서 좀 모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예. 요게 이제 건강한 사람과 흡연자의 폐 모습이고요. 바로 네. 비교가 되죠. 그렇습니다. 저쪽 오른쪽은 이제 흡연자의 혈관이고요. 네. 뭐 동맥경화가 많이 진행돼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건강한 사람, 비흡연자의 혈관입니다. 차이가 확연하죠. 그렇습니다. 딱 봐도 뭐 이쪽이 정상, 이쪽이 좀 심각하게 아파 보이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흡연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질환 발생의 위험 요인이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2위인 암이라든가 심뇌혈관 질환 발생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망과 관련해서는 전체 사망의 30%, 암 사망의 40%, 특히 폐암 사망의 70에서 80%가 흡연이 기여하는 걸로 돼 있고요. 네네. 뭐 사망 규모는 연간 전 세계적으로 한 1,000만 명, 우리나라는 한 6만 명 정도가 흡연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군요. 어마어마한 심각하네요. 수입니다. 네. 사실 지난해에 담배값이 인상이 되면서 금연을 하겠다는 분들이 네.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다시 이 흡연을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금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2015년도는요, 담배값을 대폭 인상했고, 그다음에 뭐 웬만한 장소는 전부 금연구역으로 그렇죠. 지정도 했고요. 네네. 뭐 보셨겠지만은 폐암 주세요 이런 아주 살벌한 공익 광고도 나가고 무섭더라고요. 그거.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담배값에 경고 그림도 도입하기로 결정한 해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좀 금연 시도율이 좀 증가는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흡연율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흡연율이요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OECD 국가 평균 2배 정도로 평균의 2배. 예, 성인 남자 흡연율은 한 40%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금연하는 게 정말 뭐 어렵다 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금연을 시작했는데 또다시 흡연을 하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다시 담배를 피우나요? 이렇게 어렵게 금연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이제 고비를 못 넘기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3개월 이내에 금연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재흡연을 하는데요. 이제 단기 금연 후에는 니코틴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요. 니코틴 중독이 강력한 금단 증상이라든가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잠깐 흡연을 중지하는 것을 금연 성공으로 오인하고 방심한 탓이 크고요. 네. 이때도 금연을 다시 시도하면 성공을 높일 수 있고요. 장기 금연 후에 재흡연하는 경우는 이제 비흡연자가
새로 흡연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어떤 심각한 스트레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흡연 친구의 권유라든가 술자리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뭐 바른 음주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 금연도 유지할 수 있고요. 이분들은 그래도 금연에 한번 성공해 봤기 때문에 네. 다시 금연을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물론 의지도 중요하지만 또 주변에서도 잘 도와줘야 되고 예, 환경 자체를 맞습니다. 좀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뭐 많은 분들이 금연을 해야겠다 생각은 하지만 이게 정말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꼭 금연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흡연은 질환입니다. 네. 실제 그 중독으로 인한 정신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치료는 당연히 금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연으로 인한 그 질병 발생이요. 대부분 암이라든가 폐암, 그다음에 심근경색, 뇌졸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이중한 질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을 해야 되겠고요. 이러한 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주변의 영향이나 이런 것도 생각한다면 금연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 뭐 그 흡연으로 인한 어떤 피해보다도 간접 흡연이 그렇죠. 정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이것 네. 또한 궁금하거든요. 정말 뭐 네. 피해가 많이 있나요? 맞습니다. 간접 흡연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텐데요.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간접 흡연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어요. 이제는 간접 흡연도 이제 그 자유의지를 훼손하는 강제적 흡연이라든가 강요적 흡연으로 좀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간접 흡연의 연기는 주로 이제 불유연인데요. 불유연은 그 주류연보다 대부분 그 인체 유해 물질이나 발암 물질이 훨씬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직접 흡연을 하는 직접 흡연자보다 간접 흡연자의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고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간접 흡연의 대부분의 피해자가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든가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친구, 그다음에 평생 직장 동료들입니다. 네. 그래서 금연을 해야 할 필요가 또 여기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금연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금연센터에서 뭐 찾아가는 금연버스를 운영한다고 예.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전북 금연지원센터에서는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이제 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연버스를 이제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금연버스는 실질적으로 그 상당 공간 외에도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을 싣고 있어서 현장에서 흡연자들의 건강 상태를 바로 체크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내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흡연자들의 그 어떤 프라이버시나 그렇죠. 정보 노출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날씨와 관계없이 어디서나 아늑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전문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남성 흡연자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흡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사실 금연 클리닉 이렇게 직접 찾아가는 게 쉽지는 않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럴 때 이 버스에 올라타시면 금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금연 버스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금연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금연버스를 운행한 지가 아직 채 한 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로 이제 대학교라든가 대학생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금연버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많이 알려지면 보건소라든가 지역사회가 필요한 곳은 어디나 찾아가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렇게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을 위해서 버스까지 직접 찾아가는데 그래도 못 끊겠다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네. 계시잖아요. 있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캠프, 금연 캠프가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 금연 캠프는 말씀하신 대로 그 여러 번 금연에 실패해가지고 개인적 의지로는 금연에 성공할 수 없는 아주 중증, 고도 흡연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대부분 병원에 입소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그 숙박시설에 입소해서 그 전문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 상담이라든가 의학적 치료, 그다음에 건강 진단, 네. 그다음에 영양이나 운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그 제공하고 있고요. 수료 후에는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제는 금연도 셀프 하지 말고요. 전문적인 금연 지원서를 헬프 받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프 하지 말고 헬프 받아라.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금연 캠프에 갔던 사람들 성공률이 뭐 꽤 높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되나요?
2015년도 금연 캠프에 수료한 사람들 중에는 현재까지 70% 이상이 그 금연 유지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지만으로 이렇게 그 성공하는 3%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상당히 높네요. 그렇다면 제가 궁금해지는 게 우리가 흔히 뭐 나 금연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느 정도까지를 금연해야 이게 금연에 성공한 걸로 보는지 네. 이것도 좀 아까 궁금해지는데요. 고비는 한 3개월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네.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은 금연을 해야 실질적으로 금연 성공률로 잡히고요. 6개월 정도가 지나야 니코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요. 실제 이제 습관으로 딱 굳어지는 어떤 행동학적으로 보면은 6개월이 걸립니다. 네. 6개월. 네. 적어도 6개월은 금연하셔야 성공입니다. 네. 당당하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사람, 우리 가족, 뭐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도 또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피해를 주는 게 이 흡연인데 올 초에 혹시나 도전했다가 실패하셨다면 다시 이렇게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금연에 성공할 수 있을 좀 기본 어떤 원칙 같은 게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의지만으로 하면은 굉장히 그 성공은 낮고요. 네. 아예 처음부터 전북 금연 지원 센터라든가 보건소, 그다음에 요즘 지정된 그 금연 병의원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데를 방문하셔서 전문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면 훨씬 더 금연 성공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금연하는데 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금연을 하시려면요 서서히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전격적으로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주변 그리고 주변 환경을 금연 환경으로 싹 바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흡연 욕구가 아주 강할 때는 대체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사탕이라든가 뭐 음료라든가 뭐 이런 지압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겠고요. 네. 저 중요한 게 그 흡연 친구보다는 금연을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 도우미, 적극적인 도우미를 두시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해 주신 거 잘 새겨 들으셔서 아직도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수요일은 태권도 운동 배워보는 날이에요. 오늘은 태권도로 나를 지키는 법, 태권도 호신술 배워보겠습니다. 함께 배워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배우 텐입니다. 요즘 아동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소중한 우리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가정에서도 많이 걱정되시죠? 태권도 신술을 통해 나를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원치 않는 스킨십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인 위축감과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때 당당한 태도와 단호한 목소리가 우리 자녀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와, 너 진짜 귀엽게 생겼다. 꼭 영상인데 같이 갈래? 보시는 것처럼 큰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요. 바로 목소리입니다. 혹시 태권도장에서 하! 울려 퍼지는 큰 기합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소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훌륭한 호신 기술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가자, 빨리 와. 다음 상황은 남성이 아이의 손목을 잡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가정에서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성인 남성이 아이의 손목을 잡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때 아이는 끌려가지 않도록 몸의 중심을 뒤로 합니다. 다음, 소리를 질러 주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중심이 뒤에서 앞으로 이동하는 순간 상대의 급소를 가역합니다. 네, 어땠나요? 어렵지 않죠? 그럼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구령 없이
없이 시작! 바로 위험한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평소 활기찬 생활과 운동으로 건강한 몸과 자신감 있는 태도를 기르는 게 중요해요. 오늘 배우고 오신 술은 꼭 아이들과 다시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가까운 태권도장을 방문해 보세요. 내 몸은 제가 지킨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족 사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1482님, 아이 아빠 돌아가시고 2년이 흘렀습니다. 이사를 하고 새로운 어린이집에서 2년 동안 꿋꿋하게 잘 다녀준 착한 막둥이 서율공주님, 이제 초등학생이 되네요. 언제나 그랬듯이 씩씩하게 밝게 자라주기를 화이팅이라고 보내셨어요. 아, 진짜. 네. 학교 가서도 친구들이랑 정말 친하게 잘 지내고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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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96님, 자식 뒷바라지도 힘드셨을 텐데 항상 웃으시면서 사랑으로 손주까지 돌봐주시는 우리 어머니, 올해 칠순 미리 축하드립니다. 든든한 어머님, 아버님이 계셔서 저희 부부가 살아가는 힘이 나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와 함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3대가 지금 같이 살고 있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가까운 곳에 사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손주를 돌봐주시니까 자주 뵐 텐데 자주자주 이렇게 표현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이렇게 말로 또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314님, 가족 사진 올 7월에 태어나는 딸아이와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달 14일 남편과 결혼한 지 1년이 돼가네요. 남편과 만난 지 6년, 결혼한 지 1년, 내년엔 귀염둥이 아가까지 그 사랑을 기억하려고요. 라고 보내셨어요. 오, 초음파 사진을 아기가, 지금 찍어서 네. 보내주신 것 같아요. 예. 신기한데요? 네. 네. 자, 그리고 2345님은요, 우리 할머니를 소개합니다. 네. 할머니 예쁘죠? 98살이시고요. 건강하십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네. 옆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막 즐겁게 해드리고 재롱도 부리고 하시면 해드리면 네. 계속해서 건강하실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는 150살까지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요. 예. 네. 그리고 7415님은 전북 무주에 살고 있는데 변기에서는 누릴 수 없는 지그재기 실사기 본능 아빠와 아들 사진이라고 보내셨어요. 동화책에서 산도깨비 머리에 시원하게 쉬를 싸는 돌쇠 할아버지를 본 이후에 이렇게 밖에서 동화 따라한다고. 동화 속에 나온 이야기를 보고 듣고 따라하는 거군요. 예, 귀엽죠. 그러니까 귀엽고 순수하긴 한데 너무 클 때까지 이렇게 습관이 되면 안 될 텐데요. 예. 설마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3392님은요. 올 설에 찍은 93세 할머니와 5살 증손녀의 춤입니다. 뽕짝에 맞춰서 함께 행복하게 춤추는 모습 언젠가는 추억이 되겠죠? 라고 보내셨네요. 아, 진짜. 증손녀와 함께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할머니 또 복인 것 같아요. 네. 행복해 보입니다. 네, 앞으로도 네.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네. 예.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족 사진과 함께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5378님, 1482님, 7415님, 3392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 밖에도 많은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 금연센터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말씀 들으면서 아마 좀 뜨끔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맞아요. 다시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꼭 금연에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담배에도 이제 앞으로 경고 그림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네, 이달 말에 이 경고 그림이 정해지는데요. 12월부터는 이 그림을 의무적으로 넣는다고 합니다. 네, 주변 사람 건강까지 해치는 담배 꼭 피우지 마시고 네.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예. 생방송규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임실 치즈 피자, 40년 전통의 전북 사진학원 최용구 스튜디오, 커피에 집중하는 시간 밥스터와 함께합니다.